산속 나무에 묶인 채 버려진 여자. 다가오는 세 마리 늑대의 눈빛. 이제 끝이구나.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늑대들이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친자매 언니의 잔혹한 선택, 그리고 짐승들이 보여준 진짜 인간미. 대체 이 늑대들은 왜 사람을 구한 걸까요? 그들에게 숨겨진 비밀은? 그들이 저지른 일의 진짜 이유는? 그리고 6개월 후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수면제를 탄 건 나였어. 이 늑대들에겐 사연이 있어.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세 마리 늑대와 한 여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늑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 밝혀지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진실은? 세 마리 늑대가 숲속 나무에 묶인 소녀를 발견했다. 이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산속 해질녘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제발,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25살 지은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다. 몇 시간째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참나무에 밧줄로 묶여 있었다. 하얀 원피스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맨발은 흙투성이에 피까지 배어 있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은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목이 메고 손목이 아프고 온몸이 떨렸다. 가을산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행복했다. 자기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등산하기 딱이야. 민호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5년을 사귀었고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었다. 청첩장도 다 돌렸고 신혼집도 계약했다. 완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응, 우리 정상까지 갔다 오자. 거기서 인증샷 찍으면 예쁠 것 같아. 지은은 들뜬 마음으로 민호를 따라 등산로를 올랐다. 주말이라 등산객들이 꽤 있었지만 민호는 사람들을 피해 샛길로 들어섰다. 자기야, 여긴 좀 험한데. 괜찮아. 나만 믿어. 여기 경치가 진짜 좋거든. 민호는 익숙한 듯 앞장서 걸었다.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한참을 걷자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깊은 숲이 나타났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물 좀 마셔. 민호가 건넨 생수병을 받아들었다. 목이 말랐던 터라 단숨에 반을 마셨다. 민호야, 근데 여기 진짜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 민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갑게 변했다. 뭐?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호야. 미안해, 지은아. 쓰러지기 직전 민호의 얼굴이 보였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는 냉정한 표정. 난 네가 아니라 내 언니를 사랑했어. 지연이를.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은은 나무에 묶여 있었다. 밧줄은 손목과 발목, 허리를 꽁꽁 감고 있었다. 움직일 수도 풀 수도 없었다. 민호야, 민호야. 소리쳐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언니까지. 둘이서 나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그녀를 배신한 것이다. 언니는 왜 그랬을까? 지연은 항상 동생인 지은을 질투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지은이 공부를 잘하면 삐졌고 지은이 예쁘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냈다. 지은이 먼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먼저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도 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왜 맨날 내가 먼저야? 언니인 내가 있는데. 한 번은 언니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다. 지은은 그때 가슴이 아팠지만 언니를 이해하려 했다. 언니도 힘들었겠지. 항상 비교당하고.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 민호를 빼앗고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숲을 삼켰다. 달빛조차 나무에 가려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풀숲이 흔들렸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멧돼지? 꿈? 아니면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어둠 속에서 6개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초록빛, 날카로운, 야생의 눈빛. 3마리의 거대한 늑대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털을 가진 늑대들은 어깨 높이가 성인 남자의 허리쯤 되어 보였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에 반짝였다.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진짜 끝이야. 가장 큰 늑대가 맨 앞에서 걸어왔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공격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묘하게 슬퍼 보였다. 2번째 늑대는 좀 더 작았지만 민첩해 보였다. 3번째 늑대는 가장 어려 보였는데 2 형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제발 아프지 않게 해줘.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에게 버림받고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것. 이것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그녀의 손목을 건드렸다. 조심스럽게 마치 다치지 않게 하려는 듯.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가장 큰 늑대가 그녀의 손목에 묶인 밧줄을 물고 있었다. 송곳니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밧줄을 끊고 있었다. 뭐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늑대를 바라봤다. 늑대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엔 적대감이 없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지만 밧줄이 끊어지는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다. 가장 큰 늑대가 지은 앞에 섰다. 그는 코를 벌름거리며 그녀의 냄새를 맡았다. 뜨거운 숨결이 지은의 얼굴에 닿았다. 제발 아프지 않게. 지은은 눈을 감았다. 여전히 두려웠다. 늑대가 밧줄을 푸는 건 먹이를 더 쉽게 먹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내 오지 않았다. 밧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다. 대장 늑대는 손목에 밧줄을 다 풀고 이번엔 허리를 감은 밧줄로 이동했다. 2번째 늑대도 다가왔다. 그는 좀 더 활발한 성격인 듯 재빠르게 발목에 밧줄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3번째 늑대, 가장 어려 보이는 막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가끔 풀숲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혹시 모를 위험을 감시했다. 날 풀어주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았다. 야생 늑대가 사람을 구해준다니. 툭! 마지막 밧줄이 풀렸다. 지은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나무 아래로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손목과 발목엔 밧줄에 쓸린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살짝 피도 배어 있었다. 몸을 움직이려 하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묶여 있었던 탓에 근육이 굳어 있었다. 가장 큰 늑대가 다가왔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제 공격하는 건가? 하지만 늑대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심스럽게 코를 내밀어 지은의 손목을 킁킁 냄새 맡았다. 그리고는 따뜻한 혀로 상처를 핥기 시작했다. 지은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늑대는 더 부드럽게 상처를 하찼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다.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동물들이 상처를 핥는 건 치료 본능이라고 했던가. 지은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동물의 침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서 상처를 핥는다고. 날 치료해 주는 거야? 대장 늑대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초록빛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듯한. 고마워. 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늑대의 머리를 만졌다. 거칠 것 같았던 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늑대는 눈을 감고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다. 고마워. 눈물이 쏟아졌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날 버렸는데, 너희는 짐승인데. 지은은 대장 늑대의 목을 껴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늑대는 가만히 서서 그녀가 울도록 내버려뒀다. 민호 오빠는 5년을 함께 했는데 나보다 언니를 선택했어. 나랑 피를 나눈 자매인데 날 산에 버렸어.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예비 신부였는데 지금은 산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있다니. 처음 보는 나를 구해줬어. 두 번째 늑대도 다가와 지은의 옆에 앉았다. 세 번째 막내 늑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가끔 지은 쪽을 돌아보며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인간보다 너희가 더 따뜻해.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새 늑대를 바라봤다. 너희는 왜 날 도와준 거야? 보통 늑대는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공격한다고 하던데. 대장 늑대는 대답 대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는 몇 걸음 걸어가더니 지은을 돌아봤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어디로 가자는 거야? 지은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그때 두 번째 늑대가 재빨리 다가와 몸으로 지은을 받쳐줬다. 지은은 놀라 늑대의 등에 손을 짚었다. 고마워. 늑대는 천천히 걸었다. 지은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대장 늑대가 앞장서고 둘째가 지은을 보조하고 막내가 뒤를 지켰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숲은 어두웠지만 늑대들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뿌리나 돌멩이 같은 장애물을 피해 가장 안전한 길로 지은을 안내했다. 정말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대장 늑대가 잠깐 멈춰서서 지은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우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해. 10분쯤 걸었을까? 큰 바위 뒤에 숨겨진 동굴이 나타났다. 입구는 넝쿨과 덤불로 가려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너희 집이야? 대장 늑대가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나와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다. 동굴 안은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다. 입구는 좁았지만 안쪽은 꽤 넓었다. 바닥에는 마른 풀과 나뭇잎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부드러웠다. 한쪽 구석에는 바위 틈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물소리가 고요한 동굴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감탄했다.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 두 번째 늑대가 지은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동굴 한쪽으로 이끌었다. 그곳엔 유독 부드러운 풀과 이끼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침대 같았다. 여기 누구라는 거야? 늑대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았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곳에 누웠다.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던 몸이 비명을 지르며 휴식을 요구했다. 긴 한숨이 나왔다.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밀려왔다. 새 늑대는 지은을 둘러싸고 누웠다. 대장은 그녀의 앞에, 둘째는 옆에, 막내는 발치에. 마치 그녀를 보호하듯 따뜻한 체온이 사방에서 전해졌다. 늑대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정말 고마워. 지은은 중얼거렸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이상한 하루였어. 최악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끝나다니. 잠들기 직전 그녀는 깨달았다. 오늘 자신을 구한 건 사람이 아니라 늑대였다. 그리고 그 늑대들이 보여준 건 많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 진짜 연민과 따뜻함이었다. 정말 고마워. 지은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새벽 햇살이 동굴 입구로 스며들었다. 지은은 눈을 떴다. 여긴. 아, 맞다. 처음엔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기억이 되살아났다. 동굴, 늑대들, 그리고 어젯밤의 일들. 주위를 둘러보니 새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체온이 남은 자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멀리 가진 않은 것 같았다. 지은은 몸을 일으켰다. 어제보다 훨씬 나았다. 숙면을 취한 덕분인지 몸에 힘이 돌았다. 물 좀 마셔야겠다. 그녀는 동굴 한쪽의 샘물로 다가갔다.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차갑고 깨끗했다. 산속 샘물 특유의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시원해. 얼굴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머리는 엉망이고 얼굴엔 흙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살아있었다. 그때 동굴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새 늑대가 돌아왔다. 대장 늑대의 입엔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산딸기? 큰 나뭇잎 위에 빨간 산딸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대장 늑대가 조심스럽게 지은 앞에 내려놓았다. 둘째 늑대도 뭔가를 물고 있었다. 도토리와 밤이었다. 막내 늑대는 놀랍게도 물고기를 물고 있었다. 작은 산천어 2마리. 이걸 다 구해온 거야?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늑대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꼬리를 흔들며 자랑스러운 듯 앉아 있었다. 고마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눈물이 핑 돌았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지은은 산딸기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말 맛있어. 그녀는 산딸기 몇 개를 먹고 도토리 껍질을 까서 속살을 씹었다. 쌉싸래한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물고기는 날 것이라 먹기 힘들었다. 이건 익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대장 늑대가 고개를 갸웃했다.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중에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식사를 마치자 둘째 늑대가 다가와 지은의 손을 코로 쿡쿡 찔렀다. 그리고는 동굴 밖을 향해 걸어갔다.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밖에 나가자는 거야? 늑대는 꼬리를 흔들었다. 지은은 일어서서 동굴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신선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동굴 밖 풍경은 아름다웠다. 울창한 숲,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어제는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새 늑대는 지은을 숲속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가끔 멈춰서서 지은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정말 신기해. 야생동물 맞아? 지은이 중얼거리자 대장 늑대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뭔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개울이 나타났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여기 정말 예쁘다. 지은은 개울가에 앉았다.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갑고 시원했다. 막내 늑대가 개울 건너편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소리 없이 웅크렸다. 사냥 자세였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뛰어올라 물고기를 낚아챘다. 와, 대단해. 지은이 박수를 치자 막내 늑대는 수줍은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꼬리는 신나게 흔들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보통 늑대가 아니야, 그치? 대장 늑대가 지은 옆에 앉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은도 따라 하늘을 봤다. 너희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늑대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에겐 이야기가 있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장 늑대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내 이야기 다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만이 들렸다.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있잖아. 지은이 입을 열었다. 5년 동안 한 남자를 사랑했어. 민호라고. 나한텐 전부였어. 결혼 준비도 다 했고 신혼집도 구했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날 배신했어. 내 언니랑 둘이서 나를. 대장 늑대가 지은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언니랑 나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 언니는 항상 날 질투했거든. 내가 뭘 해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어. 근데 그래도 언니잖아. 피를 나눈.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근데 날 산해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둘째 늑대가 다가와 지은의 손을 핥았다. 따뜻한 위로였다. 너희가 날 구해줬어. 사람도 아닌 너희가. 지은은 새 늑대를 번갈아 봤다.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난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그날 오후 지은은 늑대들과 함께 숲을 탐험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어떤 풀이 위험한지 가르쳐줬다. 지은이 독버섯을 만지려 하자 대장 늑대가 재빨리 막아섰다. 으르렁거리며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건 독버섯이구나. 고마워. 그들은 또 야생 블루베리 덤불을 찾아줬고 깨끗한 샘터를 알려줬다. 정말 최고야. 해질녘 동굴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생각했다. 하루 전만 해도 최악의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평온해.
늑대들 사이를 걸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중요한 건 종족이 아니었다. 인간이냐 동물이냐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민호와 언니는 인간이었지만 그녀를 배신했다. 하지만 이 늑대들은 짐승이면서도 그녀를 구하고 보호하고 위로했다. 진짜 가족 같아. 대장 늑대가 멈춰서서 지은을 돌아봤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핫았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동굴에 도착하자 늑대들은 다시 지은을 둘러싸고 누웠다. 따뜻한 체온, 규칙적인 숨소리. 잘 자, 얘들아. 오늘도 고마웠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다. 3마리 늑대가 새끼였던 시절의 꿈. 어미 늑대가 있었고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갑자기 총소리가 울리고 어미가 쓰러지고 지은은 꿈속에서 울었다. 너희도 아팠구나. 나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은 늑대들과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샘물로 세수를 하고 늑대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다. 처음엔 어색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좋은 아침 얘들아. 지은이 밝게 인사하자 새 늑대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특히 둘째는 신이 나서 지은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하, 오늘도 에너지 넘치네. 동굴 입구엔 어김없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산딸기, 야생 블루베리, 그리고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 지은은 나뭇가지를 문질러 불을 피우는 법을 터득했고 이제는 물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물고기는 특히 맛있네. 막내가 잡은 거지? 막내 늑대는 수줍게 고개를 돌렸지만 귀가 쫑긋 서 있었다. 칭찬받아서 기쁜 게 분명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결심했다. 오늘은 내가 음식을 구해볼게. 너희만 매번 할 순 없잖아. 대장 늑대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희가 가르쳐준 거 다 기억해. 너희가 지켜주잖아. 그들은 함께 숲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늑대들이 알려준 대로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찾기 시작했다. 고사리, 두릅, 머위. 처음엔 구별이 어려웠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보다 보니 이제는 눈에 익었다. 이건 고사리고 저건 머위지? 그녀가 머위를 꺾으려 하자 둘째 늑대가 재빨리 다가와 다른 쪽을 가리켰다. 더 어리고 부드러운 잎이 있었다. 어린 잎이 더 맛있지. 1시간쯤 채집하자 제법 많은 양이 모였다. 지은은 뿌듯한 마음으로 동굴로 돌아갔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그녀는 산나물을 깨끗이 씻고 불에 살짝 데쳐서 먹었다. 소금은 없었지만 자연 그대로의 맛이 좋았다. 어때? 맛있어? 늑대들에게도 나눠줬다. 그들은 고기를 주로 먹지만 가끔 풀도 먹는다는 걸 지은은 알게 됐다. 소화를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동굴벽에 기대 앉았다. 햇살이 동굴 입구로 비스듬히 들어와 따뜻했다. 대장 늑대가 그녀 옆에 누웠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있잖아. 나 요즘 이상해.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분명 일주일 전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해. 민호 생각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호 오빠. 아니, 이제 오빠도 아니지. 민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예전엔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5년 동안 널 사랑했어. 아니, 사랑했다고 생각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진짜 사랑이었다면 내가 날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내 언니를 좋아하면서 나랑 5년을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대장 늑대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위로하듯. 넌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지은은 늑대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언니는 왜 그랬을까? 정말 날 미워했던 걸까? 아니면 언니도 외로웠던 걸까? 생각해보니 언니도 힘들었을지 모른다. 항상 동생과 비교당하고 항상 2등이고 부모님의 관심도 동생에게만 가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순 없잖아. 산에 버리다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쏟아지진 않았다. 이제는 슬픔보다 담담함이 더 컸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게 너희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 지은은 새 늑대를 번갈아 봤다. 사랑은 종족이 아니구나. 인간이냐 동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한 거야. 둘째 늑대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민호와 언니는 인간이었지만 날 배신했어. 근데 너희는 짐승이지만 날 구하고 보호하고 위로해줬어. 목이 메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막내 늑대도 다가와 지은의 발치에 앉았다. 세 늑대가 모두 그녀를 둘러쌌다.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지은은 울컥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정말 고마워. 너희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마 죽었거나 아니면 평생 상처만 안고 살았을 거야. 그녀는 새 늑대를 차례로 안았다. 너희 덕분에 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 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저 노을 봐. 예쁘지? 네 명은 동굴 입구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예전엔 민호랑 이런 노을 보면서 우리 나중에 함께 늙어가자고 말했었어. 지은이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이제 알았어. 함께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녀는 대장 늑대의 등을 쓰다듬었다. 너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민호와의 5년보다 더 진실된 것 같아. 밤이 되자 그들은 동굴로 돌아왔다. 지은은 불을 지폈다. 이제는 능숙하게 불을 피울 수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거든. 지은은 낮에 따로 모아둔 가장 맛있는 산딸기들을 꺼냈다. 자, 이거 먹자. 축하하는 의미로. 그녀는 산딸기를 늑대들과 나눠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일주일 전에 나는 절망했었어.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지은은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돌아갈 거야. 언젠가는 내 삶으로. 그때의 나는 예전의 나랑 다를 거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너희가 가르쳐 준 걸 잊지 않을 거야. 진심이 뭔지,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새 늑대는 지은을 둘러싸고 누웠다. 여전히 따뜻한 체온,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 사랑해, 얘들아. 진심으로. 지은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민호가 아닌 다른 꿈을 꿨다. 푸른 초원을 세 마리 늑대와 함께 달리는 꿈. 자유롭고 행복한 꿈. 지은은 잠결에 미소 지었다. 치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저기다. 저 동굴 쪽에 사람 흔적이 있어.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동굴 안에서 움찔했다. 뭐야? 누구지? 새 늑대는 이미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특히 대장 늑대는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지은을 보호했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지은이 속삭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 쪽으로 기어가 넝쿨 사이로 밖을 엿봤다. 3명의 남자가 보였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그들은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사냥꾼이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근처에 늑대 무리가 산다는 정보가 확실해? 키 큰 사냥꾼이 물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여러 번 목격했대. 큰 놈 3마리라고. 잡으면 돈이 되지. 맞아. 늑대 가죽이랑 뼈는 비싸게 팔리거든. 요즘 한약재로 인기 많아. 그리고 박재로 만들어도 되고. 하여튼 꽤 짭짤하지. 그들은 웃으며 총을 확인했다.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지은은 뒤로 물러나 늑대들을 봤다. 새 늑대는 이미 상황을 이해한 듯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안 돼. 얘들이 위험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이 늑대들은 그녀에게 가족이 되었다. 그들이 다치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발자국 있어. 늑대 발자국 맞아.
조용히 근처에 있을 거야. 총 장전해. 총에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대장 늑대가 지은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여기 숨어 있어. 우리가 처리할게. 안 돼. 지은이 작게 외쳤다. 너희가 나가면 죽어. 총이잖아, 총. 하지만 늑대들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둘째와 막내도 전투 자세를 취했다. 지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된 것이다. 제발 나가지 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늑대들은 움직였다. 대장 늑대가 먼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둘째와 막내가 그 뒤를 따랐다. 있다. 저기. 총성이 울렸다. 안 돼.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멈춰요. 쏘지 마세요. 사냥꾼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뭐야? 여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새 늑대 앞을 막아섰다. 팔을 벌려 그들을 보호했다. 제발, 제발 쏘지 마세요. 이 늑대들은 나쁘지 않아요. 키 큰 사냥꾼이 비웃었다. 나쁘지 않다고? 늑대가? 이 여자 제정신이야? 길 잃고 여기 있다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다른 사냥꾼이 총구를 대장 늑대에게 향했다. 어쨌든 늑대는 해로운 짐승이야. 다칠라고. 싫어요. 지은이 소리쳤다. 이 늑대들은 절 구해줬어요. 제가 산에서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건 이 아이들이에요. 뭔 개소리야. 늑대가 사람을 구해? 드라마도 아니고.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아이들은 다르다고요. 지은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사냥꾼들의 눈빛엔 욕심만 가득했다.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쏘자. 저 여자는 산 아래로 데려가면 되고.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사냥꾼이 방아쇠에 손을 걸었다. 안 돼. 바로 그때 대장 늑대가 지은을 뒤로 밀쳤다. 강하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지은은 뒤로 넘어졌다. 새 늑대는 그녀 앞에 섰다. 지은을 보호하는 반원 대형. 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위협적이었지만 동시에 슬펐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왜 그래? 너희가 다칠 수도 있잖아. 대장 늑대가 잠깐 그녀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 우린 널 지킬 거야. 내가 우릴 가족이라 불러줬잖아. 감동적이네. 그럼 다 같이 죽어. 사냥꾼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거기 멈춰. 다급한 목소리가 숲 저편에서 울려 퍼졌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산림청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경찰 4명이 나타났다. 당신들 무허가 사냥으로 현행범 체포한다. 사냥꾼들은 당황했다. 한 명이 총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다. 꼼짝 마. 손들어. 나머지 2명도 순순히 항복했다. 그들의 총이 압수되고 수갑이 채워졌다. 밀렵으로 이미 수배 중이던 놈들이야. 드디어 잡았네. 경찰 한 명이 말했다. 산림청 직원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신가요? 다친 곳은 없고요? 네. 저는 괜찮아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직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수색 중이었어요. 남자는 새 늑대를 보고 눈이 커졌다. 이 늑대들. 그는 천천히 대장 늑대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경계했지만 공격하지 않았다. 맞아. 3년 전 그 늑대들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물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대장 늑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 전, 이 산에 큰 산불이 났었어요. 저는 산림청 직원으로 진화 작업 중이었는데 길을 잃고 불에 갇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때 이 늑대들이 절 구해줬어요. 불을 피해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고 물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줬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진짜예요.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찰 한 명이 끼어들었다. 작년에도 조난당한 아이를 구했어요. 그전에는 다친 등산객을 마을 근처까지 안내했고요. 이 늑대들은 여러 번 사람을 구했어요. 왜 그런 거죠? 지은이 물었다. 산림청 직원이 슬픈 표정으로 답했다. 제 추측이지만
이 늑대들의 어미는 5년 전 밀렵꾼에게 죽었어요. 그때 한 등산객이 우연히 새끼들을 발견했죠. 죽어가던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치료해주고 한 달 동안 돌봐줬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등산객은 새끼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이 산에 와서 돌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끼들이 혼자서도 사냥할 수 있게 되자 떠났죠. 네. 그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섭지만 동시에 고마운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하는 겁니다. 지은은 새 늑대를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너희. 그래서 대장 늑대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고마워. 지은은 새 늑대를 꼭 안았다. 산림청 차량이 산 아래로 향했다. 지은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정말 내려가는 거구나. 열흘 만에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늑대들은 괜찮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 늑대들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해칠 수 없습니다. 산림청 직원 김태수가 안심시켰다. 그리고 이번 밀렵꾼 사건으로 산 전체의 순찰이 강화될 거예요. 더 안전해질 겁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는 게 아쉬웠다. 경찰이 서둘러 그녀를 데려왔기 때문이다. 고마웠어. 평생 잊지 않을게. 30분 후 그들은 지역 경찰서에 도착했다. 실종자 보호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겠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들었다. 잠깐만요. 지은이 외쳤다. 누가 신고했는데요? 언니분이요. 박지연 씨. 동생이 실종됐다고 열흘 전에 신고하셨어요. 언니가?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산에 버린 그 언니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그분 지금 대기실에 계세요. 들어가 보시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혼란스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지연이 보였다. 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초췌한 모습. 열흘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것 같았다. 지은아. 지연이 비명처럼 외치며 달려왔다. 지은아. 살아있었구나. 정말. 언니는 지은을 와락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다. 몸이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언니를 밀어내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민호였다.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얼굴은 언니보다 더 창백했다. 눈 아래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듯 수염이 자라 있었다. 민호 씨도 여기? 경찰이 설명했다. 네. 이 두 분이 함께 신고하셨어요. 열흘 동안 매일 경찰서에 오셔서 수색 상황을 확인하셨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했다. 무슨 일이에요? 언니랑 민호 씨가. 지은아, 앉아. 설명할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사람은 조사실로 이동했다. 경찰도 함께 자리했다. 지은아.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 뭐? 너를 시험한 거야. 내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예요? 시험? 그래서 수면제를 타고 산에 버린 게 시험이었다고요? 아니야. 그건.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난 병에 걸렸어. 췌장암 말기.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6개월 남았대. 한 달 전에 알았어.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난 내가 미망인이 되는 게 싫었어. 25살의 과부가 되어서 평생 상처 안고 사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 그래서 일부러 상처 주려고 날 미워하게 만들려고 했어. 내 언니를 좋아한다고. 거짓말했어.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상처 주면 제가 잊을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산에 버린 건 뭐예요? 그것도 당신이 한 거예요? 아니야.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건 내가 했어. 언니가? 나였어. 지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민호 오빠가 너한테 이별을 말했지만 넌 절대 안 떠날 거라고 했잖아. 병들어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지은은 그날을 기억했다. 민호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었다. 그래서 내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면제를 너한테 몰래 먹였어. 그리고 산에 데려갔어. 왜 그랬어?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지연이 울부짖었다. 그냥 시간을 벌려고. 내가 정신 차리면 혼자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등산로 근처였으니까. 그녀는 흐느꼈다. 근데 날씨가 갑자기 나빠졌어. 비가 오고 내 흔적이 사라졌어. 그때 깨달았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너희 둘 다 불행해지는 게 싫었어. 지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넌 민호 오빠 없이 못 살 것 같았고, 민호 오빠는 너 때문에 괴로워했어. 둘 다 구하고 싶었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민호도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내가 죽으면 넌 바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혼자 결정해? 언니도 왜 그렇게 했어?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다. 경찰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시간이 흐른 뒤 지은이 입을 열었다. 오빠, 아니, 민호 씨. 응? 치료는 받고 있어요? 말기라서 의미 없대. 그래도 받아요.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지은아. 지은은 눈물을 닦았다. 저한텐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돼.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게요. 오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 지은은 언니를 봤다. 언니. 응. 언니도 많이 아팠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교당하고 2등이고 힘들었어. 알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은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자매로. 정말 날 용서해 줄 거야? 시간이 걸릴 거예요. 노력해 볼게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고 울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민호가 입원한 대학병원이었다. 805. 여기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민호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 보였다. 왔어? 컨디션은 어때? 약 부작용이 좀 있긴 한데 견딜만해. 민호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말기라 완치는 어렵지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기적적으로 암 진행이 느려졌대. 이유는 모르겠지만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다시 내 곁에 있어주니까.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긴 것 같아.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근데 지은아, 정말 미안해. 너무 겁쟁이였어. 혼자 결정하고 너한테 상처 주고. 이제 그만해. 계속 사과하면 내가 더 힘들어. 그래도 대신 약속해.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랑 상의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 같은 설렘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지은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늑대들이 널 구했다고 나와 있던데. 진짜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야. 대단하다. 늑대가 사람을 구하다니. 처음엔 나도 믿을 수 없었어. 지은은 동굴에서의 열흘을 떠올렸다. 따뜻했던 시간들. 그 늑대들.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뭘?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바라봤다. 그 애들 다시 만나러 가고 싶어? 응?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거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가능하면 같이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몸이.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지은은 미소 지었다. 돌아오면 우리 얘기 좀 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말 아직 확신은 없지만 노력해보고 싶어. 민호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고마워. 병원을 나와 지은은 언니가 있는 카페로 향했다. 지연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다. 언니, 지은아. 민호는 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대. 다행이다. 지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언니 상담은 어때? 힘들어. 내가 왜 그렇게 질투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주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계속해. 응. 너를 위해서라도. 지연은 동생을 바라봤다. 지은아, 나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내가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언니로서 옆에 있게만 해줘. 언니, 난 항상 너를 질투했어. 근데 동시에 사랑도 했어. 모순적이지?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넌 착하고 예뻤고 모든 걸 잘했어. 항상 부족했고 그게 싫었어. 언니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고마워. 두 자매는 손을 맞잡았다. 우리 천천히 가자. 다시 진짜 자매가 되는 거 급하지 않으니까. 고마워. 다음 날 이른 아침, 지은은 등산복을 챙겨 입고 산으로 향했다. 배낭에는 고기와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얘들아, 보고 싶다.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열흘 동안의 기억을 되살렸다. 처음 나무에 묶여있던 그 밤,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점차 생겨난 신뢰와 사랑. 1시간을 걸어 동굴 근처에 도착했다. 대장아, 둘째, 막내, 지은이 소리쳤다.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얘들아, 나야, 지은이. 여전히 조용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이라도? 지은은 동굴로 뛰어갔다. 입구에 넝쿨을 헤치고 들어갔다. 얘들아, 동굴은 비어 있었다. 아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다. 한쪽 구석에 무언가가 있었다. 낡은 목걸이였다. 오래된 가죽끈에 작은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태그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이, 희망이, 기쁨이. 이름이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2019년 6월 5일. 영원히 기억할게. 이게 뭐지?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이 목걸이가 늑대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거기 누구세요? 노인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밖으로 나갔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저는, 당신이 그 아가씨로군요. 늑대들한테 구조된. 네, 할아버지는? 나는 이산 관리인이요. 40년째 이 산을 지키고 있지. 할아버지는 지은이 손에 든 목걸이를 봤다. 그걸 찾았군요. 이게 뭐예요? 5년 전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강민재라는 청년이 있었소. 대학생이었는데 이 산에 자주 왔었지. 그러던 어느 날 밀렵꾼을 목격했소. 밀렵꾼요? 그래. 그 밀렵꾼이 어미 늑대를 쏘고 있었어. 민재가 말렸지만 늦었지. 어미는 죽었고 3마리 새끼만 남았소.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새끼들을 돌봤소. 1달 동안 매일 여기 와서 먹이 주고 치료해주고. 새끼들은 그 청년을 따랐지. 아버지처럼. 그럼 그 3마리가. 그래요. 지금의 대장, 둘째, 막내요. 민재가 이름을 지어줬지. 사랑이, 희망이, 기쁨이라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민재가 백혈병에 걸렸소. 급성이었어. 치료받았지만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지. 떠나기 전에 이 목걸이를 이 동굴에 두고 갔소. 내가 없어도 잘 살아라. 사람들을 믿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늑대들이. 그래요. 그 아이들은 은인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면서. 할아버지는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은 행운아요. 그 아이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늑대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글쎄, 며칠 전부터 안 보이는데. 바로 그때
숲에서 소리가 들렸다. 세 마리 늑대가 나타났다. 대장, 둘째, 막내. 얘들아. 지은이 달려가 그들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늑대들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핥았다. 민재라는 사람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었구나. 대장 늑대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그래. 우린 사랑을 배웠어. 그리고 전하고 있어. 지은은 목걸이를 대장 늑대에게 보여줬다. 소중히 간직할게. 너희와 민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게. 그녀는 배낭에서 고기를 꺼냈다. 자, 이거 먹자.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네 명은 동굴 앞에 둘러앉았다. 지은은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진다. 민재의 사랑이 새 늑대에게 전해졌고 그 늑대들이 자신을 구했고 이제 자신이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전할 차례였다.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민재 씨도 고마워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6개월 후. 그리고 이렇게 세 마리 늑대는 저를 구해줬습니다. 지은은 강연대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봤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늑대가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종족을 초월한다는 것을,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동물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책은 언제 출간되나요? 다음 달 출간 예정입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었다. 세 마리 늑대가 가르쳐 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장을 나서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고마워. 민호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암이 거의 사라졌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다. 오늘 얘기 정말 좋았어. 나도 배울 게 많았어. 그래. 특히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함께 고민하라는 부분.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많이 반성했어. 그리고 배웠어.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나도 배웠어. 용서와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지은아. 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다. 천천히 가자. 예전처럼 급하게 하지 말고. 그래. 천천히.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알아. 산에서 열흘, 그리고 지난 6개월. 난 많이 변했어. 더 강해졌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됐어. 그게 좋아. 그런 내가 더 멋있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니, 내가 더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그들은 카페에 들렀다. 지연이 일하는 곳이었다. 왔어? 강연 어땠어? 성공적이었어. 지연은 많이 밝아져 있었다. 6개월간의 상담 치료로 많은 것을 극복했다. 자존감도 회복하고 동생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다. 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응, 왜? 같이 산 갈래? 늑대들 보러.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언니도 만나야 할 것 같아서. 고마워.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 애들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위험했을 때 구해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같이 가자. 세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상처는 있었지만 치유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 지은, 민호, 지연 그리고 산림청의 김태수까지 총 4명이 산을 올랐다. 여기야. 지은이 안내했다. 대장아, 둘째, 막내. 그녀가 부르자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으르릉. 3마리 늑대가 나타났다. 반년 만이었지만 그들은 지은을 기억하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얘들아, 보고 싶었어. 지은은 그들을 꼭 안았다. 내 가족들 소개할게. 이쪽은 민호네. 중요한 사람이야.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장 늑대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지은이를 구해줘서.
대장 늑대는 냄새를 맡더니 민호의 손을 핥았다. 인정한다는 신호였다. 이쪽은 내 언니 지연이.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안녕. 목이 메었다. 미안해. 내가 지은이를 위험에 빠뜨렸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미안해. 고마워. 둘째 늑대가 다가와 지연의 손을 핥았다. 위로하듯. 지연은 주저앉아 울었다. 지은이 다가가 언니를 안았다. 괜찮아, 언니.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고마워. 그들은 동굴 앞에 둘러앉았다. 지은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 있잖아, 얘들아. 지은이 말했다. 나 책을 썼어. 너희와 나 그리고 민재 씨 이야기를. 대장 늑대가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들이 많이 읽을 거야. 그리고 배울 거야.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녀는 목걸이를 꺼냈다. 민재가 남긴 그 목걸이. 이것도 책 표지에 넣었어. 사랑이, 희망이, 기쁨이. 막내 늑대가 다가와 목걸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곤 조용히 울었다. 옛 주인을 기억하는 듯했다. 민재 씨도 기뻐하실 거야. 너희가 그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김태수가 말했다.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이 산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이제 아무도 이 늑대들을 해칠 수 없어요. 정말요? 네. 지은 씨 책 덕분이에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가 움직였어요. 지은은 기뻤다. 얘들아, 들었어? 이제 안전해. 늑대들은 꼬리를 흔들었다.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는 느끼는 것 같았다. 오후가 되어 떠날 시간이 됐다. 얘들아, 나 또 올게. 지은이 말했다. 매달 올게. 약속해. 대장 늑대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나 많이 배웠어. 너희한테서. 지은은 새 늑대를 차례로 안았다.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다시 시작하는 법. 다 너희가 가르쳐줬어.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재 씨, 걱정 마세요. 이 아이들 잘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산을 내려오며 지은은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오고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큰 배움이 온다. 그녀는 민호와 언니를 돌아봤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고마워, 너희 둘 다. 같이 여기까지 와줘서. 같이 치유되려고 노력해줘서. 민호와 지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더 고마워.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마지막으로 산을 돌아봤다. 저 위 어딘가에 3마리 늑대가 있을 것이다. 사랑이, 희망이, 기쁨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날 밤 지은은 새 다이어리를 펼쳤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과거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니다. 상처는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 민호와의 관계,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모두 천천히 회복되고 있다. 3마리 늑대가 가르쳐준 것.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믿는 것, 다시 사랑하는 것. 인간은 연약하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실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인간이니까. 3마리 늑대에게 너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마음의 스승이다. 너희와의 열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민재 씨에게 당신이 심은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3마리 늑대를 통해, 저를 통해, 그리고 이 책을 읽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는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진실하게, 늑대들처럼. 지은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저 멀리 산 위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3마리 늑대. 잘 자, 얘들아. 사랑해. 그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강하게도 만든다. 배신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만 동시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절망은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세 마리 늑대처럼. 지은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마리 늑대가 가르쳐 준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이 찾아옵니다. 지은이가 늑대들에게 구원받았듯이 여러분도 언젠가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장 힘들었을 때 누가 당신을 구원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들, 상처받은 분들, 배신당한 분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